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지리정보와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살펴볼게요. 지리정보는 어떤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과거보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리학자들이 공부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지리정보의 종류에는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세 개로 나뉜데요. 먼저 그런 경위도 좌표 같은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와, 그 다음에 지형, 기후, 인구, 산업 같은 자연 인문 환경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 그 다음에 다른 장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요런 종류가 있구나 한번 보시고요.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직접 조사하는 방문 조사와 지도나 문헌을 통해서 간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원격 탐사라고 해서 이 위성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도, 접촉하지 않고도 요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발달하고 있죠. 접촉하지 않고도 넓은 지역의 정보를, 인공위성을 생각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주기적으로 같은 지역을 쭉 보면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동한다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으로 딱 감시한 다음에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리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리 정보 시스템 GIS는 뭐냐? 시스템은 뭔가 컴퓨터로 일하는 것 같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다양한 지리 정보를 그 목적에 따라서 가공하고 변화시키고 분석하고, 또는 정보의 양이 엄청 많으면 컴퓨터로 이렇게 분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도시의 시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목적에 맞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딱 변형해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서 방어 격추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에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시에서 홍수가 나면 홍수를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는지,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인지, 그 지역의 땅은 어떤 성질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공공국토개발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지역,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한꺼번에 종합해서 공통된 지점을 찾아내는 이런 거를 중첩시켜서 한다고 해서 중첩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좌표를 바탕으로 한 드론과 자율주행차. 드론이 우리가 조종해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지만 좌표를 입력하면 그 농장 같은 데서 이렇게 좌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정해 놓은 곳에 농약을 뿌리는 데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정보 시스템이 여기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율주행차 말할 것도 없죠. 그 모든 차의 위치 정보와 도로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 막히거나 부딪히지 않게 운행하는 시스템이죠. 사물 인터넷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핸드폰 위치 정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진다거나 냉장고나 이런 게 가동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돼서 가전제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정보나 여러 가지 지리 정보들이 되게 요즘에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로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리 정보는 이런 거고, GIS는 그걸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해서 지리 정보와 GIS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